보면 이런 이렇게 나와요. 전남 유림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돈 내고 제일 많이 참여했다고요? 전남의 유림들. 그 얘기는 뭐예요? 안중근을 늘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남도인이 품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두 분이 있다. 하나는 이순신이고 하나는 안중근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 정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게 강주에 이제 전남도청 앞에 민주의 종각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종각 안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은 무게가 30톤 가까이 나가요. 에밀레 종보다도 1.5배가 더 큽니다. 엄청 커요. 무게가 얼마냐면 8,150관입니다. 어떤 조형물도 상징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왜 8,150관의 총동을 녹였을까? 8,150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1관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3.75kg. 그러니까 뭐 8,150 곱하기 3.75 하면 약 30톤 된다니까요. 대단하잖아요. 0 빼보세요. 그럼 뭐예요? 815. 놀라지 마세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518. 아, 좀 소름 돋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815는 대한민국이 일제압제로부터 독립, 강복한 날이라고 한다면 5.18은 전두환 독재자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날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에 보면은 모든 종은 문양이 있잖아요. 그 문양은 99%는 뭐냐? 하늘을 나는 천사를 새기는 거예요. 그걸 비천이라고 해요. 비천. 근데 이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남도 정신을 새기고 있는 거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되나요? 요게 우리 지역은 늘 시대 정신을 앞장서 실천했던 지역이거든요. 통합농민운동, 아니 그 전에 임진우병, 통합농민운동, 한말우병, 일제야 독립운동, 3.1운동도 전남 일대에 안 일어난 데가 없어요. 강주는 인구가 그때 10,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참여했고 104명이 재판을 받아요. 대단한 거. 그리고 10년 후에 1929년 강주 학생 독립운동. 이거는요 3.1운동이요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이잖아요. 5.18이 강주에만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황교안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만주, 연해주, 일본까지 만세를 불렀던 사건이잖아요. 이 시작점이 남도인 거예요. 남도. 해방 이후의 시대 정신은 뭐예요? 통일정부 수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를 타도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 만들어내는 것,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 한복판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5.18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보셨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5.18 묘역에 있는 5.18 민중항쟁 추모탑이고요. 요게 일고에 있는 강주 학생 기념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야 독립운동,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 상징이 두 탑인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남도 땅 한복판 강주였고, 그리고 강주 전남을 아우르는 이 지역의 어떤 정체성으로 굳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두 개의 피처는 뭐냐면, 하나는 88 올림픽 때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이여령 박사가 저는 총괄했던 것으로 기억하게 되는데, 식전 행사 굴렁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 나온지 아세요? 칠석동 강주 꽃싸움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인에게 남도인의 기상, 대한민국의 기상을 보여준 게 저는 꽃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비춰는 무등산인데요. 아무튼 이 종 속에는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의 핵심지라고 하는 시대정신의 실천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마 유인석이라고 하는 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유인석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한 마리 이제 유학자들 지식인들 하면 유학자가 지식인이었잖아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최익혈 아실 거예요. 이항로. 그 다음에 그분 누구나 그 장성 출신 그 얼른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기정진 노사 기정진 교과서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분이 세 분인데 우리 기정진 선생님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항로 선생의 수제자가 유인석인데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또 을미개혁이 있었던 그 해잖아요.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의병을 처음 일으켰던 사람들은 유생들인데 유인석이 전국의 유생에게 처변 삼사라고 하는 진 같으면은 글을 보내는 거예요. 별난에 처했을 때 유생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거의소청. 의병을 일으켜서 애놈을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거지수고 그거 못하겠으면 이 땅을 떠나서 망명지를 선택해서라도 본래의 모습을 지키든지 그것도 못하겠으면 끔찍하죠. 목숨을 끊어서 그 뜻을 지키든지. 여러분 유인석은 뭐 하신 분인 줄 아세요? 거의소청하신 분이에요. 제천의병장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리고 나라를 뺏기니까 만주로 넘어가서 의병 활동을 계속했었던 분이 이제 유인석이세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3개 있는데 다 경상. 2개가 경상도에 있어요. 하나는 유관순 열사 고향에 충청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 뭡니까? 국립 역사관? 기념관. 네? 독립기념관. 국립독립기념관. 그런데 또 하나가 어디냐면 경상북도 수도에 있어요. 경상북도 수도가 어디예요? 대구에서 옮겨간 지 오래됐죠?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그 또 하나가 경상남도 인구 10만의 도시 밀양에 있다니까요. 밀양. 아무튼 왜 밀양에 있는지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들이 힘이 세가지고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동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 안동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 이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자정순국관이에요. 자정순국관. 자정순국이란 말 이해가 되나요? 자정순국.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가 많은 동네가 우리 동네다. 그래서 10몇 번을 이렇게 기리고 있는 자정순국자단이 있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전라도 사람들은 3가지 중에 여러분 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의 소총이에요. 몸으로 가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전부 들이대는 겁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09년 최대 의병항쟁기가 우리 지역이었고요. 1909년 참여전투의 47.2%가 전라도 땅에서 일어나요. 참여 의병수의 6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11.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기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정체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자정순국자 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 음독 자결합니다. 나를 뺏기니까. 그러나 전라도의 어떤 기풍이라든가 전라도의 정체성하고 대구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 자정수정 순국관에서 보듯 우리는 거의 소청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이런 거의 소청, 불의를 보며 용납할 수 없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냈던 것은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이순신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4가지, 5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순신 사당 최대 건립지다. 이순신 사당 몇 개나 된지 아시죠? 21군데. 그 중에 11군데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까지 하면 13개나 됩니다. 경상도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이 이순신과 가장 이순신의 활동지역, 주활동지였다는 의미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아무리 주활동지였어도 이순신을 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당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기리고 계승하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장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은 이순신이 이제 그 옹균이 7천량에서 대패하기 직전에 정유재란 때 파직되고 나서 7천량 전투에 대패된 후에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임명된 지 한 달 조금 보름도 안 돼서 명량에서 이제 대첩을 거두게 되는데, 그 한 달 반 동안 전라도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순신 수군 재건지였습니다. 병력을 모으고 군량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그리고 싸웠던 현장이 명량 대첩이었다. 이순신을 도운 남도 사람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연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삼도 수군 통제령의 번영이 요수였다는 말씀도 마지막에 간단히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사당이 21개입니다. 지금 제사 지내는 곳은 19개입니다. 2개는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주 전남에 11개가 있습니다. 전북에 2개 있습니다. 전부 이순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읍은 정읍 평검을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전라자 수사로 임명되기 직전에 정읍 평검 진도 군수로 발령 받으러 가다가 이제 전라자 수사로 발령이 나거든요. 경상도는 7개입니다. 7개. 사당도 없는 비만 서 있는 일학사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은 최대 건립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당은 21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워졌고 사획사당이 된 여수의 충민사당. 이순신 사당을 어디다 세울 것인지 저정에서 고민합니다. 선택지는 당근 한산도가 아닌 여수로, 그 얘기는 여수가 이순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충민사가 여수 충민사가 이순신 사당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그리고 가장 먼저 사획사당이 됐고, 지금 사적으로 지정됐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수 충민사는 이순신을 배양한 최초의 사당이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1600년에 건립했던 것이고, 이순신이 태어나고 자란 좀 틀렸네요. 태어난 것은 서울서 태어나고 충남 아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이순신이 자란 그의 시신이 모셔진 아산 현충사보다도 100년이나 빠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08년인가요? 지금 아산 현충사는 뭐 1706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106년이 맞겠죠. 예. 나중에 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민사에 대한 몇 가지 지금 논란이 조금 있어서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정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한번 살펴봤어요. 논란 1. 1600년에 건립된 거냐? 1600년이냐 601년이냐? 이 논란이 조금 있는데, 모든 기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삼국사에 있는 기록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조선왕조실록도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기억에 따라서 달리 써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거. 두 번째,
건립의 주체가 민이었느냐, 정부였느냐, 국가였느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세요.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하는 선조실록이 있다가 한 뭐 7, 80년 뒤에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 편찬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서인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뭐가 들어있다고 해서 인조반정 이후에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들이 다시 써요. 이게 선조 수정실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돌아가신 한참 후에 이제 이렇게 쓰여진 건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전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순신의 형의 아들 이한이 그의 죽임을 숨기고 순신의 명령으로 더욱 급하게 싸움을 독려하니 다 아는 거겠어. 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운구 행렬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모두 제사를 지내고 수레를 붙잡고 울어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조정에서 우의정을 추중했고 바닷가 사람들이 자진하여 사후를 짓고 충민사라 불렀다. 바닷가 사람들이 자진하여 사후를 지었다라고 하는 요거에만 보면 민이 주도해서 지은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자진이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나아가서 이런 뜻이지. 이거 아니고 스스로 나아가서 바닷가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가서 사후를 짓고 충민사라고 불렀다. 이건 언제 돼 있냐면 이 기록이 들어있는 곳이 31년도에 들어있어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부터 1598년이니까 1598년은 아직 충민사가 지어지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이 기록은 언제 남긴 기록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7년도에 남기면서 이 충민사 기록을 어디다 넣었냐면 1598년도 이때는 이순신이 돌아가셨던 그 조에다가 넣어놨는데, 아무튼 자진하여 사후를 짓고의 여수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라고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조 32년 1599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홍문관이 아뢰기를 이순신의 사당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앞에 사당 세우는 전례를 고찰한 다음 아뢰라 라고 선조가 정교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홍문관이 뭐라고 아뢰냐면 우리나라 전번 역사를 보면 신라의 김유신 사당은 이게 하부산에 있는데 관청에서 안 세우고 백성이 건립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대장군 강민청, 강강찬이겠죠? 사당은 진주 부중에 있는데 거란과 고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 아무튼 쭉 나오는데 제가 생략을 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중요한 사당들을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홍문관에서 조사해서 임금에게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년 중요한 1600년 기록의 왕조실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순신의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의논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가? 라고 선조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양복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엄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사당을 세웠고 김천일의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이릅니다. 민간에서 사사로이 세운 사당은 있지만 국가에서 명하여 세운 것은 없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 의견을 헤아려서 하라. 이 얘기는 이순신 사당은 이제 국가에서 명령해서 지금 의논하게 하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1월 29일조 끝머리에 그 1월조에 보면은 이항복이가 채찰사 겸 자의정, 아직 영의정이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 전라도 지방을 순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조실록에는 이순신 사당 설립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왕조실록에는. 근데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요거는 이제 1603년 기록이에요. 1603년에 강주의 고경명이라는 의병장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고경명 의병장 사당을 1601년에 세우고 사액해달라고 상소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그걸 검토하는 내용 중에 이순신 사당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경명 포충사 상소 내용에 인용한 바 이순신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사후를 세우도록 명하고 조정에서 사후를 명하고 그리고 편에까지 하사했으니까 이미 세워졌어요. 1603년에는 조정에서 세우도록 했고 그리고 충민사라고 하는 편에까지 하사했어요. 그리고 봄 가을에 향을 조정에서 내려서 제사까지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1603년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뭔 얘기냐면 쭉 이순신하고 급이 달라요. 고경명은 여기 뭐 나옵니다. 자, 고경명이 이순신보다 1등급 낮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이순신처럼 편액을 하사하고 봄 가을에 향을 내려서 제사를 지르게 하는 것이 예법에 있어서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고경명에게 치기하는 일을 신들이 감히 그들이 진단한 대로 추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고경명은 5월 상소인데 6월에 향은 내려주지 않지만 편액을 내려줘요. 편액을 내려줍니다. 이 내용에 이순신 사당 얘기가 나온다 그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1603년에 이미 이순신 사당인 충민사는 만들어졌고 조정에서 편에까지 하사가 됐고 봄 가을에 향을 내려서 제사까지 지내고 있다. 이거 고경명의 포충사입니다. 만역 31년 6월 선사란 말이 임금님이 액자를 내려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선사 6월 1월달 아까 5월달에 상소가 올라갔는데 6월달에 사액서원으로 포충사를 내려줍니다. 아까 요 상소의 조정에서 답안 결과물이겠죠. 지금 고 통제사 이순신 유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쓰냐면 이항복이라고 하는 분이 쓰는데 이게 1601년에 쓴 거냐 1600년에 쓴 거냐 이것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항복처럼 이순신의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은 당시에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금상후 34년 이건 선조 34년이에요. 얘가 1601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34년으로 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오기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1600년설과 1601년설의 근거가 됩니다. 1월에 아까 1월에 다시 한번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1600년 1월이에요. 요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이 얘기예요. 1월에 신항복에게 명하여 남쪽 지방의 군사를 시찰하게 했는데 실제로 왕조실록에 보면 시찰해서 보고까지 나와요. 부름을 받고 편전에 이르니 정교하기를 고통제사신 이순신은 왕실의 마음을 다하다가 끝내 왕의 일로 죽었으므로 내가 그를 총애하며 가엾게 여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당을 세우지 못했으므로 33년 1월까지 아직 사당을 세우지 못했으므로 이 뜻이에요. 이 때문에 그들을 명하여 그의 공적을 밝히게 하는 바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신항복은 명을 받들고 감격스럽게도 두려운 마음으로 역마를 타고 바닷가에 이르러 전라도 요수 땅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과 함께 그의 충을 피하고 덕을 기록하여 무궁한 후세의 길이 보일 것을 모의했더니 모두가 승낙했다. 그리하여 이에 통계사 4대 통계사입니다. 4대 이시연 4대 맞죠? 이순신 1대 네, 옹균이 2대 다시 이순신 4대 이시연이 실로 그 일을 주관하였고 이시연은 당시 전라 자수사 겸 상도수군 통제사입니다. 충청수군절도사 오웅태 전라 우도수군절도사 전라 우절도사죠. 김옥추 이 일을 도왔고 목포 만호, 금갑도 만호, 발포 만호, 가리포 첨사 분주 이 일을 계획하였고 그로부터 수개월 뒤에 전라도 병마절도사 안희가 사람을 시켜 돈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돕게 했고 그리고 평소 이순신 밑에서 종사했던 군교 장미 사졸들이 정력을 다해서 한호 속의 일을 추진하니 무사람들이 있는 기교를 다하고 수많은 연장 일제히 작동함으로써 그해 매돌에 공사를 마치게 됐다.
그리하여 신항복이 드디어 일을 마치고는 조정에 그 사실을 구하고 인하여 충민사라고 하는 묘역을 청해서 그 일을 영광되게 했다. 그런데 이항복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1600년에 썼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상 34년 때문에 1601년설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통합적으로 보면 금상 33년에 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민사 안내판에 보면 나중에 추가 배양했죠. 1601년이라고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충민사는 누가 건립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요 분이 충민사 건립 경위 및 연대에 관한 재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을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선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통해 충민사기 기록이, 지금 이 충민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항복이 있었던 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른 분, 그러니까 기록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선조는 국가주도로 이순신의 사당을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이순신 사당 건립에 대한 논의를 반복해서 지시한 것은 명나라 군대 형계의 건의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이 이걸 통해서 밝혀진다. 결국 충민사에 대해 기록한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수 충민사는 자수용 주민들의 발의로 이루어졌고 1600년에 이역기를 함께 배양하면서 사획되었다고 비정한 것이 타당한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분의 말이 다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뭔 얘기냐면은 자수용 주민들의 발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조 수정실록에 연해 사람들이 자진해서라고 하는 표현도 국가가 명을 하고 상도수군 통지사가 총괄하면서 할 때 아까 모든 관련된 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수하 장졸들이 협력했던 얘기를 이렇게 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0년인지 1601년인지는 저는 1600년 같은데 금상 34년이라고 쓴 것은 어기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왕조실록을 분석해 보니까 34년 1월에 이항복은 병이 나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전라도를 올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6번이나 사직을 청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남 충무사는 명량대첩 현장에 세워진 사당이고요. 명량대첩. 순천 충무사는 아시는 것처럼 순천 외성이 있었잖아요. 외성 때문에 옆 동네에 늘 외놈 귀신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당을 세웠더니 귀신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품고 있는 사당이기도 합니다. 순천 외성이고요. 어느 지역에나 가면 해남은 뭐냐면 전라 우수영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역기 전라 우수사를 기리는데 이역기만 기리는 게 아니라 그 상관이었던 이순신이, 물론 전혀 그 이순신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함께 배양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흥에도 보면은 누가 있냐면 정경달이라고 하는 분, 이순신 종사관인데 이분을 등 그 정씨들을 기리는 곳에 상징적인 인물, 그 상관이었던 이순신과 함께 있고요. 여기도 정의절한 때 우병장 이덕이를 기리면서 이순신을 함께 배양을 하고 있다. 강진에도 김옥추라고 하는 분, 나중에 전라 우수사를 하는데 이분이 배양하면서 배양이 되고요. 여수 오충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진기지가 있었던
군영 고궁도의 충무사인데 요건 좀 재미있죠.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진린의 명나라 수군부대가 들어온다는 거 아실 거고, 명나라 수군부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관악묘 건립입니다. 관악묘. 중국 사람들은 문이 나면은 누가 신이냐면 공자가 신이에요. 문묘입니다. 문묘. 그 다음에 무인들을 지켜주는 신은 관우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그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관우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이국 땅에서 명나라 수군부 5천인가 몇 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궁도에 진을 칠 때 내가 의탁해야 될 의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댈 수 있는 분이 간우장군이었고, 그래서 간우장군을 모시는 관악묘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관악묘 밑에다가 옆에 진린장군과 이순신을 추가 배양합니다. 그리고는 1763년에는 탄보묘라고 해서 사액이 내려지고 보다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사액 후에 이순신과 함께 돌아가신 등재정 장군을 또 추가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 때 허물어지고 뭐하고 했다가 해방 이후에 관악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충무사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정전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여기 동무에 화리포첨사했던 이영남을 기리고 있다. 그리고 이 관악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비가 요 옆에 그 비만 지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완도 고궁도의 충무사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다 하는 말씀. 명나라 수군을 지켜주는 수호신 관우를 모시는 관악묘 자리였다는 말씀을 덤으로 드립니다. 모든 거는 대부분 지금 얘기했던 10군데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현장. 근데 이순신 장군과 전혀 관계없는 강주에도 무광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설립자분이 세운 사당이세요. 국제고등학교. 아까 말씀을 드린. 그래서 4월 28일이면 여기서 이순신 장군에게 대한 제사를 학생들과 함께 지냈던 현장인데 1958년에 세워졌고요. 이순신을 주벽으로 6분, 7분 이렇게 모시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1965년에 강주에 처음으로 전국 체전할 때 그때 이제 문이 무너져가지고 10몇 명이 죽었던 사고가 일었던 해인데 이때 전국체전 성화를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순신 장군 성역 사업이 행해지는 연장선상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상무대 군악대가 와서 뭐라고 하나요? 그 군악대가 와서 연주라고 하나요? 이걸 했었죠. 지금은 또 이런 것 안 합니다. 무광사가 성화 점화체했다는 말씀. 그리고 거웅 발포진 만호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원래 육군 장교였다는 건 아시죠? 서른이 훨씬 넘은 나이에 늦깎이 묵가 급제하시고 첫 발령지가 두만강 건너 녹둔 그러죠. 거기 이제 지키는 무관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순신 장군의 첫 수군 장교로서의 발령지가 전라 자수영 5관 5포 중에 하나인 발포진, 공발포진. 발포진 만호가 됐던 게 158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11년 몇 개월이나 되겠죠. 그래서 이 1년 반 동안 발포진 만호를 하면서 서남연안의 물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순신을 발포 만호로 임명했던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얘기 있죠. 발포 만호 시절에
전라자수사가 어동나무를 베어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 개인의 사물이 아니라 국가의 공물이니 베어 바칠 수 없나이다. 이순신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모가지가 나갔고,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청년광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정신은 여러분이 다 너무 잘 알겠지만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주자립 정신,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 애국 애민 정신, 무예서유를 창조하는 정신. 제가 학교 있었던 국제고등학교 요 출발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신 사당이었기 때문에 국제고등학교의 건화기념이 충무정신. 그래서 저는 학교에 근무할 때부터 이순신 현장은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당 21개 중 강주 전남에 11개, 전북에 2개 등 13개가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상도에는 7개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순신의 주활동지가 남도였을 뿐만 아니라 남도인들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순신 장군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트는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이순신에게. 이순신 숙은 재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모함에 걸려서 파직이 됩니다. 옹균이 전라자수하격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됩니다. 7월 10 며칠일 거예요. 7천량에서 말아냈습니다. 그러자 7월 22일인가 이순신 장군에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임명이 됐고, 임명장이 전달된 날이 8월 3일 새벽 진주 손경래 집이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번영이 어디냐 가지고 이순신이 있는 곳이 다 번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을 받았던 손경래 집이 번영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라도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근데 이것도 이 부분이 조금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요.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이 부분이 2일 저녁인지 3일 새벽인지 아무튼 읽어보면 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구례, 곡성, 옥가, 섬진강변의 이제 강정마을, 순천, 도성, 그리고 장흥의 회진, 지금 해령토, 이진, 어란진, 해남, 그리고 벽파진에 들어갔다가 우수영 앞바다, 명량에서 9월 16일 날 명량 대첩을 이루게 되니까 8월 3일 날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장을 손에 쥐고, 그리고 명량 대첩까지 딱 한 달 반, 45일 동안.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 진주 수곡마을에 있는 송경래의 집을 출발할 때 그를 따랐던 사람은 군가 9명, 병사 6명밖에 없었다. 이거 가지고 군사를 늘리고 아까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병기를 모으고 수군을 재건했던 장소가 어디냐? 전라도 땅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3일 임명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일 날 칠청량 정치에 대피하자 22일 날 이순신을 재임용합니다. 황대중 등 군관 9명, 병사 6명을 대동하고 진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봤더니 송경래 집 요 비가 하나 서 있는데 이 비가 삼도수군 통제사 재수임기 두 번째 다시 임명하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석주관을 지나서 운조로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구례 현청, 구례 면사무소에 왔다는 거예요. 8월 3일 날. 하루에 올기에는 조금 긴 거리예요.
2일인지 저는 그래서 2일날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난중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지금 8월 3일날 새벽이라는 거예요. 8월 3일날 새벽이겠죠. 이른 아침이니까. 선정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와 유서를 줬는데 그 유지 내용은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임금이 교지를 가져오면 교지되고 인사해야 됩니다. 이걸 숙배라고 부릅니다. 숙배를 한 뒤 상가 받았다는 편지를 써서 봉에 올렸다. 이날 바로 길을 떠나 저녁역 구례현에 이르니 온 경내가 적막했다. 그러니까 새벽에 받아서 바로 떠나가지고 저녁 무렵에 구례현청에 도착했다. 이런 내용이죠. 석주간을 지납니다. 다른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구례현청 앞에 정자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거는 여기에 보면은 그때 이 정자가 있었을, 명엽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 복원됐는데 여기 옆입니다. 요 나무가 이순신을 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500년이 넘어 보인단 말이에요. 500년이라고 노고서 써져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순신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왕보들나무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옷가로 갑니다. 옷가. 지금은 옷가가 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도 옷가가 현이었네요. 옷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장성 출신 하석 김인우 선생 마지막 간직이 옷가 현감. 요 얘기 뭐 일부만 하죠. 옷가 현감 출신인데 이분은 전라도를 대표해서 문묘에 배양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에 임금당으로 높은 사람은 뭐예요? 영의정. 영의정 수를 제가 안 세어봤지만 3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500년 동안. 임기 2년 이상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영의정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영의정 했다고 해서 문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옛날 너 문묘에 들어가는 게 영광입니까? 영의정 10명을 배출하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문묘에 들어가. 문묘에 배양되는 거. 문묘에 배양되는 거는 공자와 함께 최고의 학자로 인정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18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동국 18연, 동쪽 나라. 중국에서 볼 때 우리가 동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국 쓰여진 거 다 우리나라예요. 동국 여지승남. 우리나라 동국 통과. 우리나라 역사서. 우리나라 지리서 동국 여지승남. 이런 거예요.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 아는 설총, 최치호 두 사람.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정몽주. 그리고 성리학을 들여왔던 안양 두 사람. 나머지는 뭐 이양이, 여러분 아는 조광조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문묘에 배양됐는데 호남 사람으로 유일하게 배양된 분이 하석 김인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석 김인우의 최종 간직이 뭐라고요? 옷가 현갑. 영의정도 아니고 우의정도 아니고 판서도 아니고 관찰사도 안 지냈던 분이 어떻게 배양됐을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조가 문묘에 배양될 때 했던 말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도학, 문장, 절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이는 하석 김인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학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에 정통하고 문장이 뛰어난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세 개 중에 한 개나 두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절이는 뭐냐? 의리잖아요. 정의로움이잖아요. 바른 삶이잖아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은 하석 김인우밖에 없다.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 그래서 저는 하석 김인우 선생을 볼 때마다 높은 간직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영의정했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바르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억가가 나와서 제가 뭐 갑자기 하서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자, 곡성현청에서 유숙했다. 이순신을 보고 사또가 오셨으니 우리들은 이제 살았다며 울면서 기뻐했다. 요 난중일기 8월 5일자입니다. 이날 옥가에서 저녁을 잤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곡성 강가의 정자라는 뜻이겠죠. 강정에서 잤다. 8월 7일날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곡성군입니다. 옥가현청입니다. 강정터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석곡면 대한강변에 능파정 터가 있습니다. 능파정이 강정입니다. 강정. 장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충무공이 이곳 강정에서 유숙했다네. 이 강정이 바로 능파정인데 이거는 신승겸의 후손 신대년이 거립한 정자인데 현정에는 뭐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한강변에 제가 2번 가서 확인했는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곳인데 뭐 거기에 옛날 정자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순천부로 들어갑니다. 순천에 올라가기 위해서 순천 주암면 창촌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여기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라병사 지금 같으면 31사단 정도나 되겠죠. 이봉남이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갖고 못 가니까 애구주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속하게 버렸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에요. 저녁에 순천에 이르러서 장전 편전을 군관에게 나르도록 하고 총통을 운반하기 어려운 것은 묻게 했다. 순천에서 병기 일부를 수습했다. 이거요. 그리고 나간에로 갔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부유창 아까 주암면 창촌리에 있는 부유창인데 전라병사가 불을 태우고 한 직후에 이순신이 도착해서 너무도 안타까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순천부에서 크고 작은 활과 화살, 화약, 총통 등을 손에 넣었다. 나간에 들어갔다. 나간은 옛날 동학농민군이 점령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성으로 들어갑니다. 보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원초적 현장은 고흥 아까 어디에 발포진 만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순신의 수군 제거의 핵심지였던 보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결국 진남관이 있는 자수정이 있는 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얻게 되냐면 조양창이라는 창고에서 뜯지 않은 그대로의 분량미를 확보합니다. 양산항의 집에서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열손루에 있었을 때 8월 15일입니다. 지금 8월 3일날 그 진주에서 교지 받았어요. 8월 15일날 희망청 달방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날짜는 음력입니다. 음력. 선조가 교지를 보냅니다. 12척으로 싸울 수 없으니 권율의 육군부대에 합류하라. 이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한 명의 글을 올렸던 현장이 열손루입니다. 굉장히 지금 보성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전역 무력 조양창 창고에는 곡식이 묶여진 채 그대로 있었다. 찾습니다. 드디어. 자, 8월 15일 난중일입니다. 열손루에 앉아있으니 박천봉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교지를 가지고 왔다. 저녁에 밝은 달이 수루이를 비추니 심해가 편찮았다. 내용은 다 생략한 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을 자지 못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충무공 전서에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육군에 합치라 하니까 합칠 수 없다. 신이 아직 있는 한 일본이 외놈들이 우리 수군을 옵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한 명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어디로 가냐면 회천 명교 그리고 군영 구미에서 배를 타고 회진으로 가려고 했는데
배설이 12척의 배를 보내지 않았다. 배설은 나중에 도망갑니다. 8월 17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조양차에 가면 현재 창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항의 집에서도 불량미를 얻게 되는데, 양산보는 요수분들 좀 아신가요? 강주의 가장 유명한 자연 그들의 정원 소세군의 주인공이 양산보입니다. 그분의 손자가 양산항이고, 양산항의 손자가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양우굽인데, 이 양우굽을 기리는 비가 여기 그 마을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양산항, 아까 양산보의 손자 집에서 창고에서 불량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을 얻었다. 보성의 등량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되죠. 열쇠였는데 이거 복원했습니다. 최근에 복원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큰 무였을까? 큰 무였을까? 이렇게 크게 지어야만 의미가 있을까? 이순신 이 절반 정도. 왜냐면은요, 전라도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나주였잖아요. 그때 나주에 금성관 앞에 루 조그만 해요. 저는 뭐 열선루가 이렇게 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루가 컸다고 강주에 지금 희경루 하나 최근에 보고 있는데 남원에 광안루처럼 크게 지금 해놨거든요. 이것도 뭐 좀 비난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위치도 조금 옮겨졌어요. 뭐 학교 때문에 이제 위치를 뒤로 옮겼는데, 아무튼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난중일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난중일기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뭐 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충무원 전서, 이순신의 큰형 이희신의 아들인 이분 행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금신 전선 상유 12. 지금 신에게는 전선 아직도 12척이 있나이다. 전선 수가, 전선 비록 적으나 위신 불사즉,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은즉 불감 모아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군을 협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냈던 장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룡으로 떠나기 전에 군용구미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장흥 회령진에 갑니다. 이른 늦은 아침, 지금 회진입니다. 회진. 장군 회진이에요. 회진으로 갔다. 배설이 배멀미를 핑계로 오지 않았다. 여러 장수들이 그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장에 그 숙배 인사를 했는데 배설은 절하지 않았다. 좀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능멸하고 오만한 태도는 말할 수가 없어진데 직접 볼기는 못 치고 그의 영리 뭐 아무튼 비서실장 정도나 되는 그 친구에게 권장을 쳤다. 배설은 그때 경상 우수사였을까요? 등급은 낮습니다. 이순신의 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배설은 나중에 뭐 9월 며칠에 도망갑니다. 숙배 모습입니다. 숙배 모습. 장흥 회진에 가면 회령진 송이 있습니다. 8월 19일 숙배 행사지. 이순신은 선조의 교서 전라차수하겸 삼도수군 통제사 교지를 앞에 놓고 그 수군들과 함께 충성과 열심히 싸울 것을 맹세하는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해남 이진마을 어란지 그리고 진도 벽파진으로 이동했고 9월 15일 벽파진에서 그 어란진으로, 어란진인가요? 어란진은 뭡니까? 그 전라 우수역 쪽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날 16일 날 명량에서 대첩을 이루게 되죠. 이진으로 진을 옮겼다. 8월 20일.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따도 나오겠는데 날이 채 새기 전에 도화리가 일어나 몹시 알았다. 몸을 차게 해서 그런가 싶어 술을 마셨는데 한참 동안 인사불성이 됐다. 토하기를 10여 차례 하고서야
밤을 앉아서 샜다. 배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무태서 나왔다. 그래서 이 집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마을 사람들은 이순신을 구한 동네, 자긍심 대단합니다. 제가 이 집 마을 한 두세 번 찾아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보통 마을이 아닙니다. 너 이 집 마을 이장할래? 아니면은 여기 무슨 면이더라? 무슨 면사무소 면사무소 면장할래 하면은 이 집 마을 이장한다는 거예요. 200호가 넘었다고 그러고 한때는. 그리고 이 항구가 그 제주도하고 뭐 이렇게 교역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봤는데 한라산 돌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기서 쌀을 사가기 위해서 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오잖아요. 돌을 싣고 왔다가 쌀을 싣고 갈 땐 돌을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 집 마을에 제주도산 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집 마을 사람들은 이순신을 우리가 치료한 동네다. 이렇게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의병장 결성지이기도 하고 전남운동 협의회 태동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중요한 마을 역할을 했던 마을이에요. 왜 이건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어란진에서 8월 28일 날 어란진입니다. 해남 달마산입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진도 벽파진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여기가 명량입니다. 명량 15일 날 이동했다가 16일 날 명량에서 대처를 이루게 되죠. 벽파진에서 있었던 기간이 보름 정도입니다. 벽파진 여기 벽파진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도 가기 위해서는 벽파항을 통과해야 되고 여기 진도인데 여러분 아는 삼돌초가 진도를 함락시킬 때 벽파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벽파진 벽파진에 머물렀다. 9월 2일 날 배설이 도망갔다. 쭉 나옵니다. 9월 4일 날 계속해서 뭐 보고가 되죠. 벽파진에 가면 이 멋진 벽 이렇게 있네요. 충무공 벽파진 전척비 참 글씨 멋있죠. 진도의 유명한 사회가 나 그분 얼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선재요? 선재요 씨가 쓴 그분은 이제 한글 뭐 서예도 잘하신 분이어서 전서에 잘. 자산공을 이순신상 네. 선재영 선생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재영 선생이 그 무엇도 썼냐면 강주에 세워진 아까 안중근 의사 송목이 비문도 선재영 선생이 씁니다. 선재영 선생 강주공원의 시비도 선재영 선생이 너무 멋있어요. 한글 서예로서 서예 가면 전부 한문어 써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한글 서예로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56년 인진왜란 직후에 진도 군민들이 이 돈을 모아서 이 비를 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벽파진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김대중 선생님이 심었다는 나무 편말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전척비문은 제가 너무 내용이 좋아요. 벽파진 푸른 바다여 너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졌도다. 민족의 영웅 충무공이 가장 어렵고 외로운 고비에 고작 빛나고 우뚝 솟은 공을 세우신 곳이 여기더라. 옥에서 풀려나와 상도수군 통제사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서 병든 몸을 이끌고 남은 배 12척을 거두어 일찍 군수로 임명됐던 진도 땅 벽파진에 이르니 임명은 됐지만 부임은 못했습니다. 정읍평감 다음에 진도 군수 임명 가는 도중에 전라자수사 임명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쓴 겁니다. 군수로 임명됐던 땅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 120명의 군사가 남아있사옵고 신이 죽지 않아옵사옵니다 하고 에서 머문 16일 동안 쭉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척 남은 배를 거두어 거느리고 벽파진 찾아들어 바닷목 지키실제 그 신정하는 이 없어 눈물 혼자 지우시다 300척 적의 배를 상같이 깔렸더니
울들목 센 물결에 거품같이 다 꺼지고 북소리 울리는 속에 전인 무뚝 서 계시다. 거룩타 님의 은곡 어디다 비기오리 피 흘린 의사 혼백 어느 적에 사라지리 이 바다 지나는 이들 이마 숙이옵소서. 저 이마만 숙이고 갔다 왔습니다. 명량 대첩의 현장이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사업도 지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사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째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거냐.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역사란 뭐냐? 자동차에 백밀러다. 우리가 백밀러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보다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백밀러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 원형이 갖는 효용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상상력만 불어넣으면 새로운 문화상품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는 겁니다. 명량대첩에서 싸웠던 이걸 21세기 오늘 작가의 상상력이 추가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1700만이 봐버리네. 우리나라 1000만 넘은 영화 열 몇 개인데요. 80%가 역사물이에요. 역사 원형이 갖는 무궁무진한 문화적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역사가 갖는 건 맺어주는 것 같아요. 나하고 선생님 집안하고 사이가 왼수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끼리 뭐 강복군 삼지대에서 같이 활동했네. 갑자기 동지가 된 거잖아요. 동지. 그래서 아무튼 남도 땅에 남아있는 이순신 관련 흔적들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다 생각입니다. 난중일기에 쭉 명량대첩 얘기는 놔두겠습니다. 천행이라고 썼습니다. 천행. 13대 1대 130. 이게 뭐냐면 실은 13대 130인데 여기 뭐냐면은 대장선이고 나머지 뭐 몇 마장씩 떨려서 어들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실은 1대 130으로 싸운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가 조금 어떻게 호전되니까 뭐 기만도 달라들고 누구도 달라들고 해서 하지만 처음에는 이순신의 그 대장선하고 뒤에 뭐 1마장, 2마장씩 떨어져서 있었잖아요. 겁에 질려서 이 얘기고요. 현장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순신 장군 두 분이 서 있습니다. 동상. 진도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순신 동상 30m. 이름 지휘하는 이순신. 그리고 울돌목 해남 쪽에는 가장 작은 이순신이 서 있습니다. 2m. 권해하는 이순신. 그래서 손에는 칼이 아니라 작전도를 들고 지금 권해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아무튼 아주 멋진 타이밍에 두 개의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명량대첩은 자기가 천행이라고 했지만 천행이 아니었겠죠.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 전략,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 리더십이 이뤄낸 기적 같은 승리. 제가 썼던 글인데 이순신이 명량에서 지켜낸 것은 스스로의 안이 따르던 병사들의 목숨만이 아니었고 그가 지켜낸 것은 숨이 먹기 직전에 조선의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을 도운 사람들 얘기를 간단히 여기는 뭐 여러분 아시는 이제 이순신 광장에 있거든요. 오간오포를 다스렸다는 말씀, 관할구역이었다는 말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순천 부사를 비롯한 광양 현감, 보성군수, 나간 흥양 군수들은 전부 이순신의 관할구역이었다. 지를 받아야 했다. 이순신의 풍계가 정삼품입니다. 그러나 도호부사라든가 첨사는 정삼품이었고 그 다음에 만호는 정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간오포 지역은 이순신의 관할구역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강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전라 우수사였던 이혁기, 경상 우수사 전라 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원균, 이순신을 도운 사람으로 지금 서 있고요. 순천 도호부사, 그 다음에 광양 현감, 이순신을 도운 분. 빨리 가겠습니다. 흥양, 고흥이죠. 고흥 현감.
그 다음에 이 이순신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순신하고 다르는데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방답진 첨절제사. 방답진은 지금 여기 어디에 요수 돌산. 나중에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도 하더라고요. 이순신. 그 이순신이고요. 그 다음에 기만. 우리 사극에서 굉장히 재밌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고흥에 있는 사도진 첨절제사를 줄여서 첨사 그래요. 첨사. 김인영 여도진의 검간. 나대영 나죽분이신데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정장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분하고 보세요. 누가 나이가 많나요? 정훈이 많잖아요. 정훈이 2살 선배이면서 과거 급제는 아마 5년 선배일걸요? 근데 지금은 훨씬 낫잖아요. 정훈 장군의 성격이 대쪽 같았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승진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의미에서든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중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경남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원균처럼 들이박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을 때 경상도의 진출을 계속해서 협박까지 했다고 지금 어디 사서에는 나오는데 추천했던 분이 정훈이었고, 정훈은 이순신의 선봉장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10월 1일 부산포 전투에서 순절합니다. 이 녹도 만호였어요. 그러니까 풍계가 종사품이었잖아요. 2년 나이도 더 많고 훨씬 먼저 국가에 급제했지만 그때 정훈 장군이 죽었을 때 국가가 왼팔을 잃었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애도하고 제문을 썼던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찾아와 봤습니다. 한 3번 정도 갔는데요. 부산 사구 다대포가 있습니다. 다대포 옛날 공비들도 들어왔던 곳인데 여기에 정훈 장군, 충신, 정공훈, 순위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순위비를 저는 처음에 부산 사람들이 부산포 전투에서 순국했던 전라도군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네 하고 어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항상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은 비를 봤는데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멧돼지 할아버지가 여기서 뭐 했다는 거 자기가 그 발령 받아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 순위비도 정훈의 후손이 다대포 첨사가 되어서 할아버지 순위비를 세우는 거예요. 광주에 권율장군 비가 있습니다. 창입이. 누가 세우는가 봤더니 그 후손이 아까 전라도 절도사가 돼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강주 목사였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권율 나중에 대문수가 됐던 분이 강주 목사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정훈 순위비가 부산에 세워져 있다. 송일이 이 정글은 많이 아시겠죠? 70이 넘은 나이에 당시에 이분은 뭐였냐면 전라 자수사, 우수사, 경상 좌우수사를 전부 끝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는데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에 임명되자 이순신이 불러서 특급 자기 조언해주는 조방장으로 삼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사람 알아보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이에 응했던 노익장, 정거래 역할 뭐라고 그럴까 마음도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2년도에 이순신 곁에서 초창기 전투에 참여하고 조언했던 분이시고 그 공으로 이순신의 추천을 받아서 충청 수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때 사서에 나옵니다. 왕조실록에 배 2척에 화살을 가득 싣고 권율에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주대첩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자분들 행주에다 돌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정걸 장군의 화살 배 2척의 분수 지원 큰 역할을 했던 거 우리가 또 알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훈 장군하고 정걸 장군은 굉장히 이제 이순신을 도왔던 인물 중에서 특별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방장 78세였네요. 이순신의 참모작경인 조방장이 된다. 그리고 92년도 얘기예요. 91년도 얘기예요. 80살에 충청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임진 3대첩 하나인 행주대첩에 화살 수만 발을 운반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청 수사에서 물러난 뒤에 한산도에 머물면서 이순신을 도왔던 분, 정걸 장군을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 우병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승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도왔던 분, 그리고 이순신과 특별한 인연지 남도를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의 한수. 1580년 만약에 이 수군 장군으로서의 자기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전라자수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파직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머물렀던 곳, 제 이름도 있습니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기 지금 양모남 시무국가비는 여수에도 있죠. 예, 오동도. 지금 오동도에 있고 명량대첩이 현장에도 있고 가장 늦게 3, 4년 전에 세워준 게 영암 구림마을이에요. 구림마을이 있습니다. 구림마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양모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편지가 발견된 게 구림마을이에요. 구림마을은 뭐냐면 현씨들, 여러분이 잘 아는 현준호의 손녀딸입니까? 현 누구예요? 현정은.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 구림 사람이거든요. 연주 현씨일 것 같아요. 근데 현씨 집안이 이순신의 지내갓집이에요. 지내갓집. 그래서 현건이라든가 현덕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구림마을에 살면서 물자들을 계속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고마운 편지를 보내거든요. 현건에게 3통인가 4통, 현덕승에게 2통인가 보내요. 거기 보면은 척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외가 쪽에 아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어제 고궁도로 진을 옮겼다.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98년 2월 19일 날 편지를 썼으니까 고궁도에 들어간 날이 2월 18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서에 안 나옵니다. 편지에 정확하게 고궁도에 언제 들어갔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현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직은 지평이에요. 지평. 여기도 척하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뜻으로는 지내가 쪽에 뭐라고 하나요? 그 나이가 낮지만 당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학렬. 이순신 학렬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덕승이 나이가 더 어리거든요. 근데 학렬이 낮아서 척하란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저는 괴로운 진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저기 생각하는데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이니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모남 시무국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을 한산도로 옮겨 치고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입니다. 지금 어제 한산도로 옮겼다고 했는데 이 편지를 7월 16일 날 쓰잖아요. 그래서 한산도에 들어간 날이 7월 15일임을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기 생각하건대부터 쭉 나옵니다. 호남은 국가의 보장지입니다. 국가의 울타리입니다.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한산도로 들어갔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외놈들을 막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이 양모남 시무국가의 원래 뜻은 호남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호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한산도로 들어갑니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임진왜란 때 대한민국 조선을 지켜낸 것은 호남이잖아요.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뜻은 호남이 매우 중요한 곳이니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세워졌고요. 보성의 방진이라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누군지 아시죠? 장인 어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장인 방진이 보성 군수를 했어. 그래서 그분이 보성 군수할 때 어린 시절에 그분의 따님이 보성에서 살아요. 그분이 이제 이순신의 부인이 되잖아요. 현재 보성에 가면은 옛날 그 군수의 사택을 역사관으로 만들었는데 이름을 그래서 방진관이라고 했다. 이순신의 부인이 어린 시절을 살았던 집입니다. 이 집 마을 이순신은 생명을 구해냈던 마을. 목포 고화도 여러분 아는 고금도로 마지막 전진 기지를 옮기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주둔했었던 현장. 완도 고금도. 조선 수군이 도착한 게 98년 2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노량 전투가 9월 며칠이죠? 9월 18일. 이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린이 7월 16일 날 도착합니다. 진린이 도착해서 아까 가장 먼저 만든 사당이 관악묘라고 하는 사당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량에서 전사하자 그 시신을 진린이 자기 명나라 수군 진지로 모시고 와서 지금 올송도 밑에다가 임시 가매장했다가 여기서 이제 아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량에서 전사하고 거기 보면은 남해 충렬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과 며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상여 만들고 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옮겼고 여기서 정확하게 며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충남 아산으로 옮겨져서 80 며칠 만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 현장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파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거 다 이제 됐나요? 그림다. 지금 언제 문을 열죠? 내년 초에나. 네. 단청하고 이제 겉버집 뜯고 바닥 뜯고. 네. 진남관입니다. 강주에도 옛날 읍성이 있었는데 남쪽 문 이름은 진남문이었습니다. 진남은 다 같습니다. 전국의 진남 초등학교 한번 쳐보세요. 몇 개나 전부 외농과 관련된 무슨 사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삼도 수군 통제사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조선시대 관직 종이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지휘관청 삼도 수군 통제사는 직책 특성상 수군 총사령관급 육군과 수군을 아우르는 정군 총사령관에 대응되는 도원수에 부합니다. 그런데 도원수는 에브리데이에 있는 상설직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급한 사변이 있을 때만 임명되는 임시관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권율이 도원수입니다.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상관이기 때문에. 삼도수군 통제사는 그러나 항상 유지되는 상설관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7월 10 며칠 날 들어갔다고요. 한산도에 16일 편지였습니다. 15일. 그리고 들어간 뒤에 정확하게 며칠이라고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8월 달에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됩니다. 초대. 이때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모함에 빠지면서 원균이 이때 직함이 전라자수사경 삼도수군 통제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순신이 3대 그리고 충민사를 세웠던 이시연이 4대. 이시연 때 경상도 통영 쪽으로 처음에 경상도로 옮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외놈의 주루투가 여수 앞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영 쪽으로 옮겨가게 됐고 1894년도인가
요거 삼도 수군 통제사가 통제영이 해체될 때까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진해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해군으로. 지금 뭐 한산도 아까 제가 송경래 얘기를 뭐 좀 했는데 이순신이 있는 현장이 번영이냐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럼 선조가 우주로 갔어요. 우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건 행지소라고 하거든요. 임시 머물렀던 궁전인 거예요. 임시 머물. 그 선조의 뭐라고 하네? 그건 번영이라고 안 하고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거긴 서울이죠. 서울. 경복궁이고 임시로 머무르는 행영, 임금 행영이란 말 쓰나? 아무튼 행제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번에도 그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난중일기에 보면 한산도 있을 때 번영에서 누가 왔다. 뭐 번영이란 말이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 자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 전라 자수사가 있는 번영이 삼도 수군 통제사의 번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무튼 뭐 그 아까 보금도도 그렇고 과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통영 앞바다에 있는 한산도 그렇고 거기는 뭐 임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머물렀던 진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 용어들도 꼭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사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뭐 6.25 동란 우리 74주년인데 6.25 사변, 6.25 동란, 한국전쟁,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아무튼 번영은 될 수 없다. 번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 근데 번영이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해석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인데 임진왜란 3대첩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은 외놈이 쳐들어왔지만 조선이 이를 막아내. 물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조선이 승리한 전투.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3대첩의 영웅들, 전라도 강군, 전라도 수군, 전라도 우병들이었고 가장 중요한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응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한 군데가 유서하고 순천 외선이었다. 부산 사천 뭐 이런 남해 이런 데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순신 모친이 사셨던 것도 묘수였다. 5년 동안 머물렀고 난중일기에 88번이나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총장님께서 85분 얘기했는데 지금 90분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분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인물은 이순신, 아까 안중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순신의 경우는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다. 안중근 한 번도 남도 땅으로 와본 적은 없지만 우리 지역의 정서, 정체성하고 맞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남도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당도 만들고 그리고 숙모비도 만들고 동상도 만드는 것 같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동상 만들자고 만들겠어요? 그런 거 비슷한 이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신 사당 최대 건립지입니다. 중심 활동지일 뿐만 아니라 중심 기림지. 기림지라는 말 옛날에 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순신을 기리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이순신 수군 재건의 핵심 지역이었다. 우리 지역은. 그리고 이순신을 도왔던 분 대부분이 남도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까 이진마을은 살려낸 마을이고 그 다음에
발포지는 최초로 수군 구입했던 마을이고 이웃은 어머니가 5년 동안 살았던 마을이고 등등등등 이순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장소가 우리 지역에는 많다. 그리고 이웃은 전라 장수영 및 삼도수군 총지사의 번영이 있는 곳이다. 이순신 사업을 하고 기리는 사업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요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재단 문제 가지고 몇 번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법안은 폐기됐을 것 같고 그런 여수시가 전남하고 아무튼 조금 적게라도 우리 지역에서 저는 전남도지사나 시장이 결심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아무튼 멀리 있겠지만 후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